따뜻한 커피 한 잔과 따끈한 빵 한 조각, 그리고 달순의 핫이슈 한 편 어떠세요? 카페두치. 이 광고를 보여주시면 음료를 30% 할인해드립니다. 와우! 달순의 라이브! 오늘 경기 무승부는 긍정적이다. 네, 지난 새벽에 첼시와 토트넘 경기가 끝나고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무승부인데 뭐 긍정적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뭐 이야기를 하면서 비겨서 좀 아쉽다, 이길 수 있었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쉬웠어, 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무리뉴 감독은 첼시전 이번 경기 무승부 긍정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좀 생각이 어떠세요? 물론 토트넘이 이 경기를 무승부를 거두면서 프리미어리그 1위로 올라갔죠, 다시. 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토트넘이 리그 10경기 이상 치른 상태에서 중간 순위 1위에 올라간 게 몇 년 만인지 무려 35년 만입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리그가 10경기 이상 치러졌는데, 와, 토트넘이 중간 순위 1위라고? 말이 돼? 뭐 이런 거죠. 1985년 1월 이후에 리그 10경기 이상을 치르고 토트넘이 처음으로 1위에 올라간 이 상황. 그러니까 무승부 긍정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첼시 입장에서도 토트넘 사실 이 경기가 선두권에 굉장히 중요한 승부였기 때문에 무승부? 뭐 최악은 아니지만 나쁘진 않아, 뭐 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무리뉴 감독이 이 무승부를 거둬서 뭐 1위에 올라가고 막 그래서 이거 긍정적,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죠. 토트넘이 이제는 어떠한 상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아. 우리가 뭘 갖췄거든. 네. 승자의 DNA, 승리의 DNA, 챔피언 멘탈리티, 이런 게 우리는 있어.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축구하고 우리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 첼시 강하지, 맨시티 강하지. 하지만 우린 이런 팀 만나서 우리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거든. 그래서 긍정적이야.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첼시나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경기 재밌었잖아요. 결과만 0대 0이지 사실 누가 이겼어도 어떻게 됐어도 모를 경기였어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첼시가 경기를 지배했지만 토트넘이 보여줬던 강한 수비에 의한 어떤 카운터의 날카로움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마지막에 로셀소, 토트넘은 이런 거 되게 아쉽잖아요. 하지만 뭐 첼시도 굉장히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고, 이렇게 서로 아쉬움은 있었지만 하지만 또 서로의 위기도 있었고, 이런 걸 놓고 봐, 선두권 싸움이 아주 중요한 승부라는 걸 봤을 때 0대 0이라고 하는 그 결과는 서로에게 뭐 긍정적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까 했던 것처럼 무리뉴 감독이 이야기했던 이런 결과가 아니라, 핵심은 결과에 따른 뭐 승점 확보 이런 게 아니라, 1위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멘탈과 캐릭터의 완전한 변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멘탈, 캐릭터,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선수단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토트넘이 진짜 이제 누굴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지지 않는 팀. 그러니까 강자를 만나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첼시, 지난번에 맨시티 만나도 토트넘의 흐름, 토트넘의 축구, 무리뉴 감독의 어떤 철학, 이런 게 그냥 투영돼가지고 경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냥 맞서버리잖아요. 이상하게 변화 주다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맨시티는 2대 0으로 잡고 첼시는 이번에 0대 0으로 강팀들 만나서도 승점을 계속 가져오죠. 약팀을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느슨해져 경기를 망치는 거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지난번 그 루도고레츠 만나서 4대 5로 깨버리잖아요. 집중력, 오히려 약자 만나서 확 집중해가지고 그냥 토트넘의 경기를 해버립니다. 결국 이야기는 뭐냐? 기복이 사라졌어요, 토트넘이. 사실 우리가 토트넘 하면 막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막 파고가, 그다음에 막 시즌 초반에 잘 달리다가 확 무너졌다가 확 올라오고, 막 이런 전체적인 이 파고가 상당히 컸던 팀이었는데, 올 시즌 최소한 토트넘은 이런 기복이 사라졌습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기력이 그만큼 안정감을 갖고 있다는 거기도 하지만, 저는 선수들이 이번에 무리뉴 감독도 그 지적한 포인트처럼 경기력을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멘탈, 강자 만났을 때 쫄고 약자 만났을 때 우쭐대고 이래서 경기를 망치, 이런 게 별로 없어졌어요. 멘탈도 역시 굉장히 안정기에 들어왔다. 토트넘 선수들이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막 뭐 이렇게 자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좀 막 당황하거나 이런 경기 여러분들 기억 별로 안 나시죠? 이런 기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력하게 지는 법이 없어요. 경기를 올 시즌 보면. 실제로 토트넘이 올 시즌 18경기를 치렀는데 공식 경기를 여기서 패배는 단 2번밖에 없습니다. 개막 경기 에버튼 한번 졌고요. 그다음에 유로파리그 벨기에 그 앤트워프 경기 한번 졌습니다. 근데 이 진 경기 다 0대1로 한 골 차로 졌어요. 쉽게 지지 않아요. 나머지 16경기는 이제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팀인데요. 이렇게 기복이 크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시즌의 흐름으로 놓고 자면 어떤 승률이 올라가야 되냐면 원정 승률이 올라가야 돼요. 상대 만나서 상황 만나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만 홈과 원정이 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또 기복이 큰 거죠. 근데 토트넘이 원정 가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토트넘의 힘이에요. 이게 멘탈이에요. 홈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원정 가서 쫄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정에서도 올 시즌 토트넘이 지금 역대급 승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정 5경기를 치렀는데 패배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올 시즌 토트넘이 원정 가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진 거 기억 안 나시죠? 5경기에서 4승 1무 무패입니다. 승점이 13점인데 이거는 토트넘이 1991-92 시즌에 리그 개막하고 나서 초반 원정 5경기에서 얻어낸 최다 승점입니다. 그만큼 원정 가서도 이렇게 유지된다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홈과 원정, 뭐 상대 흐름 이런 거에 상관없이 계속 자기 축구. 또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멘탈. 그러니까 경기력 유지되는 거죠. 여기 바로 핵심이 있는데. 또 이렇게 원정에서 잘 되려고 한다면 또 이렇게 기복을 안 타려고 한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공격은 잘 될 때 안 될 때가 막 이래서 그게 사실 공격은 사실 이렇게 약간 좀 이걸 탈 수가 있어요. 파도를. 공격은. 근데 이런 걸 최소화시키려고 한다면 뭐가 잘 돼야 될까요? 네, 수비. 수비가 상당히 또 잘 갖춰져야 못지않게 이렇게 또 파도를 타지 않고 기복 타지 않고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기본적으로 또 안정돼야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래야 선수들도 아까 제가 멘탈 얘기하지만 전체 선수나 공격수들이나 뒤가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어이 불안해.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또 이제 경기력의 기복이 나오는 건데 토트넘의 수비가 진짜 좋아졌죠. 이번에 첼시 상대로 이제 클린시트 했는데 이러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원정 3경기 연속 클린시트입니다. 최근 4경기 유로파리그 포함하면 4경기 이제 클린시트인데 프리미어리그만 봤을 때는 원정에서 3경기 연속 클린시트인데 이거는요 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2013년 이후에. 이만큼 수비가 상당히 좋아진 건데 이거는 저는 그래요. 약간 개인이 잘해서 수비를 잘한다 이런 느낌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 로든 프리미어리그 교체로 뛰다가 이번에 첫 선발이었던 조 로든도 뭐 생각보다는 잘해줬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주 뭐 안정감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물론 계속 성장을 지켜보고 싶은 선수긴 해요. 근데 다이어도 좀 불안했죠. 이렇게 개인이 뭔가를 잘해서 이런 역대급 어떤 수비력 클린시트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전체 선수단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한 수비 인식, 무리뉴 감독이 강조하는 수비 인식이 확실히 토트넘에 확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후장분이 있습니다. 호이비에르가 어마어마하게 지켜주고 있고 이번 첼시 경기 같은 뭐 시스코도 막 뛰어주면서 커버를 한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굉장히 토트넘이 강한 선수들 개개인의 수비 인식, 수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뭐 손흥민이나 베르베이나 케인도 상당히 내려와서 수비하는데 이런 어떤 거와 함께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수비 조직력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토트넘의 어떤 수비를 강하게 이끌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나이어나 이렇게 토비 알더레이트가 빠진 상태에서 이번 첼시 경기처럼 이런 카테나치오를 시전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거죠. 사실 이런 개개인만 이렇게 띄워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놓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무리뉴 감독의 어떤 철학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선수들에게 들어와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첼시 경기만 한번 볼게요. 첼시 경기도 수비가 얼마나 그랬냐면 왼쪽 보실 때 왼쪽이 첼시의 전체 선수단의 히트맵이고요. 오른쪽이 토트넘의 이번 경기의 전체 선수들의 히트맵인데 어때요? 확실히 첼시는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가서 좀 빨갛게 많이 형성되어 있고 토트넘은 저 골문 쪽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내려와서 수비를 많이 한 걸 알 수가 있죠. 실제 점유율도 첼시가 60대 40. 전체 슈팅도 첼시가 13개 때릴 때 토트넘은 5개 때렸고요. 유효 슈팅도 첼시가 3개, 토트넘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용은 사실 좀 어땠어요? 경기 내용은 굉장히 팽팽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점유율이나
어떤 숫자만 갖고 얘기하기, 사실 현대 축구에서 너무 점유율이나 뭐 너무 수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좀 오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맨시티의 어떤 고전 이런 걸 또 나타나는 흐름이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저렇게 약간 좀 점유율을 내주는 토트넘 축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굉장히 효율적인 또 카운터를 때리는 또 역습을 가져가는 이런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경기 내용은 실제로는 굉장히 좀 팽팽했었죠. 이런 선택을 또 무리뉴 감독이 한 이유도 첼시가 굉장히 시즌 초반에 잘 나가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토트넘이 최근에 35번의 첼시 원정 경기였으니까 이겼던 거는 35경기에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1승 12무 22패. 그러니 무리뉴 감독은 이런 선택을 해서 실리적으로 승점 1점을 추가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토트넘이 이번에도 수비만 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손흥민과 해리케인 이용을 해서 카운터를 치려고 하니까, 야, 첼시도 진짜 역시 램파드 감독이, 야, 역시 좋은 감독입니다. 캉테를 손흥민 선수 카운터 잡게 하려고 딱 붙여놓고, 케인이 약간 내려와서 볼 주려고 그러면 여러 명의 선수들이 에어싸가지고 볼 배급 못하게 하고, 역시 이러면서, 야, 램파드 감독도 첼시 정말 잘 싸운다 이런 느낌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무리뉴 감독이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첼시가 너무 수비 축구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케인 잡고 손흥민 잡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토트넘이 수비 축구 한 거죠. 자, 이렇게 수비가 굉장히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복이 사라지고 선수들은 이거에 대한 믿음, 감독에 대한 믿음이나 감독이 얘기하는 어떤 수비에 대한 인식이나 이거에 대한 카운터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데, 기록으로도 지금 토트넘은 최소 실점 팀 1위입니다. 9골, 유일하게 20개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실점이 한 자리밖에 안 되는 팀이고요. 최다 득점은 리버풀, 첼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어요. 리버풀과 첼시가 22골씩 넣고 있는데 토트넘이 한 골 딱 적은 21골.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토트넘은 굉장히 골도 많이 넣으면서 실점도 적게 한다는 거죠. 이러니 당연히 중간순위 1위로 빵 올라가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많은 지금 영국 현지에서도 그렇고 토트넘이 이거 진짜 우승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요. 사실 그런 얘기는 이제 현지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승하는 팀은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우승하려면 그러니까 한 경기를 이기려고 하면 공격을 잘하면 되고, 하나의 대회 시즌을 우승하려면 이제 수비를 잘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도 최소 실점 팀 토트넘이 어떤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 이런 거예요. 비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 비기면 우승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퍼거슨 감독 시절에 맨유가 딱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질 경기를 우린 절대 안 져 라고 해서 밀어붙이면서 무승부 만들고, 무승부 경기를 우린 절대 안 비겨, 이길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승자. 먹어본 사람이 뭐 한다고. 이렇게 우승해본 혹은 우승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이겨버립니다. 이런 거를 토트넘이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토트넘의 이런 챔피언 위닝 멘탈리티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지금 리그컵 당시에, 리그컵입니다. 토트넘이 우승하고 나서 공식 경기 우승이 없고, 리그만 따졌을 때, 잉글랜드 일부 리그만 따졌을 때는 1961년 이후에 우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토트넘에게 가장 부족한 거는 이런 챔피언 멘탈리티다. 왜 이렇게 맨날 안 된다 하냐. 예. 질 경기 지고 비길 경기도 지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이길 경기 비기고 막 이래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좀 사라진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참 무리뉴 감독이 진짜 진짜 여우라는 게, 그래서 첼시 경기 끝난 다음에 당신들은 챔피언 타이틀 도전할 수 있는 경쟁자입니까? 또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우린 조랑말이에요. 그 우승 레이스에 우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승 막 레이스하는 팀들 어마어마한데 우린 그냥 조랑말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겁니다. 넘칠까봐. 그러니까 부족했던 위닝 멘탈리티와 챔피언 멘탈리티를 지금 무리뉴 감독이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내가 될 수 있어. 왜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해, 토트넘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 진짜로 맨시티 잡고 첼시와 비기고 막 이러니까 진짜 안 지고 이기는데 우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저희 우승 타이틀까지는 아니에요. 저희 조랑말입니다. 정말 이 심리의 대가입니다. 예. 혹시나 넘칠까봐 또 우쭐대다가 또 그 멘탈이 깨질까봐 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참, 우승팀의 조건 이런 거를 정말 우승을 많이 해본 메이저 타이틀 한 20개 이상 했죠? 무리뉴 감독이. 이런 걸 지금 이제
토트넘에게 심어주고 있는 감독이 바로 무리뉴 감독이 아닐까 좀 싶은데, 물론 이제 10경기니까 뭐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시즌 4분의 3 더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모르긴 하지만 토트넘이 멘탈적으로 확실히 달라진 건 맞고, 이 선두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토트넘도 분명히 한 축을 이루는구나. 그 핵심은 무리뉴 감독의 존재감, 거기서 위닝 멘탈리티, 챔피언 멘탈리티를 심어주는 것. 누굴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어떤 멘탈이야말로 토트넘의 올 시즌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